그런데 이번 총선은 이 지역구만큼이나 비례대표 선거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여야 모두 이제 비례정당을 참여하고 만들고 이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우선 지금 더불어민주당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했는데 어제 윤호중 사무총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 연합정당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정의당과 민생당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정의당이 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저희가 월요일까지는 이 민생당의 입장을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지켜볼 계획입니다. 수요일에는 이 참여정당의 외연이 다 확정이 돼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각 정당 참여하는 정당에서 후보를 또 추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윤호중 사무총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 평론가님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비례연합정당이라고 하는데 이거 민주당이 그냥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사실상 비례민주당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 같은데. 아, 그래요? 예. 네,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주도하면은 민주당이 위성정당이 되어야 하는데 네. 그러면 민주당의 비례의원들이 다 포진돼야 되겠죠. 네. 근데 형식상으로 보면은 민주당이 후순위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네, 네. 소수 정당의 몫을 먼저 우선 배분해주겠다. 네. 예를 들면은 지금 녹색당도 지금 참여하기로 했다고 하잖아요. 네, 네. 녹색당, 미래당 그리고 뭐 기본소득당 등등해서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당이나 정치 세력들이 앞순위를 받도록 해주겠다. 네. 우린 뒷순위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달리 말하면은 그냥 유권자들한테 이게 어떻게 보일까가 굉장히 중요한데 유권자들이 보는 입장에서 말하자면 지지층 빼놓고 네네. 아무래도 민주당이 주도한다고밖에 보일 수 없는 네. 그런 좀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기득권 내려놓지 않으면 이게 선거 연합정당이라는 게 성립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당의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고 네. 다만 민주당이 얼마만큼의 기득권을 내려놓느냐에 따라서 명분을 조금 더 가지느냐 좀 덜 가지느냐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네, 변호사님 지금 평론가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비례연합정당에 지금 원외 정당은 속속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원내 정당인 정의당은 불참하겠다고 하고 민생당은 불투명한 상황인데 이게 어떤 모습으로 구성이 될지도 참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 뭐 정의당이라든지 민생당의 참여는 불투명하고 18일까지 민주당에서는 내일 모레죠. 네. 이제 참여 의사를 얘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아까 근데 평론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비례민주연합이라는 게 결국 민주당에서 당원 투표로 결정을 하고 최고위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는 네. 민주당이 만드는 정당이고 명분의 차이라는 것도 지금 미래한국당도 뭐 미래통합당과는 별개로 뭐 중도부터 범진보까지 미래한국당과 별개로 이게 지금 뭐 공천권을 행사를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는 사실 무슨 차이가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 이 뭐 의석수라는 것도 결국은 뭐 어떤 명분 차이 뭐 거기에 대해서 중도층이 일부 뭐 민주당을 지지했던 중도층이 일부 돌아설 수 있는 것이 있고 다만 이거 뭐 비례민주연합을 만드는 거 이 자체로만 평가를 한다면은 이게 민주당한테 상당히 불리한 국면은 맞는데 선거라는 게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뭐 미래통합당의 정책이라든지 공천자금 여러 가지가 감안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명분이 떨어진다고 해서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함부로 좀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제 범여권의 비례연합정당이 될 정치개혁연합이 공식적으로 창당이 됐습니다. 이 창당대회 때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참 크게 잘못한 게 출발 때부터 연합정치로 시작을 했으면 예를 들면 탄핵에 함께했던 분들 함께 협치를 했더라면 한나라당은 아마 어디 발비칠 데가 없었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연합정치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연합정치를 현실화해내는 그런 자리,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다소 조금 불만스러운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앞으로 어쨌든 비례 순번을 정해야 되잖아요. 여러 정당이 모여가지고요. 네, 그렇죠.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 1번부터 20번까지 정해서 또 후순위로 넣겠다는 건데 이
순번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좀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정리 안 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서로가 된 눈치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예. 복잡한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비례 후보들을 정한다고 해서 네네. 그게 곧바로 정치개혁연합의 후보 순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비례정당은 비례정당의 독자적인 비례 후보 선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아, 그렇죠. 그게 중앙선관위의 입장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했다고 해서 곧바로 지금 정치개혁연합의 비례 후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분리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은 과거에 우리가 교차 투표를 얘기하고 전략적인 투표를 얘기하고 그럴 때 예를 들면은 집권 여당 같은 경우에 특히 의회 1당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 비례 투표에서도 맨 꼭대기에 올라가잖아요, 이름이. 네. 그 다음이 당 순서가 두 번째로 들어가고 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 민주당이 비례 후보를 하나도 안 내요. 예. 그럼 첫 번째 비례 투표할 때 민주당 이름이 안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지금 미래통합당도 역시 두 번째 자리에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미래통합당이라는 게 없잖아요. 없죠. 미래한국당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민생당이 원래 순서인데 그렇죠. 지금 민생당이 원내로 보면은 3당이잖아요. 예. 근데 비례정당으로 보면은 민생당이 지금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게 굉장히 복잡한 거죠. 네, 네. 그래서 민생당이 이번에 정치개혁연합에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네. 소속 의석을 그러니까 현역 의원을 몇 명으로 만들 것이냐 아닐 것이냐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민생당이 19석이거든요. 지금 민주당하고 함께 정치개혁연합에 들어가게 되면은 민생당하고 민주당이 지금 미래한국당이 6석이니까 의원 6명이 갔거든요. 이미.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은 의원들을 보내면 정치개혁연합이 맨 첫 번째 자리 위에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미래한국당이 두 번째 자리에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민생당이 정치개혁연합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계산이 되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생당의 의석이 19석이니까 네. 그걸 가지고 앞으로 치열하게 서로 간에 물론 같이 협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예, 예. 몇 명의 의원들을 이쪽으로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가 거기에 달려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투표 용지를 볼 때 지역구 그 투표 기호하고 비례 기호하고 같아야 유권자들이 헷갈리지가 않잖아요. 다르겠네요. 근데 만약에 여기 1번이었는데 여기 5번으로 가고 이래버리면 유권자들이 혼란이 오니까는 네네.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또 한 번 의원 꿔주기 같은 뭔가 이렇게 편법이 동원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군요. 네, 이제 또 미래한국당 얘기도 간단히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미래한국당은 오늘 중으로 이제 비례 순번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이제 영입 인사죠. 김예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지성호 북한 인권운동가들이 이제 당선권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또 유영아 변호사 과연 몇 번을 받을지도 지금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에 미래한국당 순번 소식은 이제 발표가 되는 대로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또 주목을 끈 정치인이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대구에서의 봉사활동을 마치고 주말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서울로 돌아간 후 2주간의 자가격리를 하겠습니다. 자가격리 중에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선거를 준비하겠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바로 이곳 대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대구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때문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변호사님, 이제 안철수 대표가 그런데 이제 봉사활동 대구에서 하고 왔으니까 2주간 또 자가격리를 하겠다 그러는데 하셔야죠. 예. 네, 이제 뭐 비례정당이긴 하지만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참 의문이네요. 일단 당문은 화상으로 하겠다고 하시고 자가격리가 끝나면은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실 텐데 예. 안철수 대표의 호감도가 좀 올라간 건 맞아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지금 우리의 관심사인데 네. 일단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정치권에 처음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의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건 처음이지만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평가는 과거에 이미 내려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어떤 뭐 총선에 반영되는 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의석을 낼 만한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고 안 되겠다고 예, 했죠.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4~5% 정도 국민의당 지지율이 되는데 여기서 조금 오른다고 하더라도 병립형이 47석 중에 17석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많이 받아봤자 뭐 2명, 3명 정도기 때문에 그 영향은 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제 예상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역구 격전지와 지역구보다 더
주목받고 있는 여야 비례대표 경쟁 소식까지 다뤄봤습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